안녕하십니까. 온가정 인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울산에서 어린 딸을 빼앗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갖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이 하은이를 강제로 빼앗기는 이런 과정을 봤는데, 그런데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구체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정확하게 좀 정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때가 하은이를 바로 분리시킨다고 하고 경찰들이 하은이를 빼돌리고 1층으로 내려갔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옷을 다 입고 1층으로 내려가니 중구청 직원인지 경찰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명이서 저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은이 데려가는 곳을 알려줘야 하냐면서 작담을 하더라고요. 누가? 공무원, 경찰이 아니면 여자분이? 사복을 입고 있어서 구분은 못하겠는데. 알려줘야 되느냐고 조롱하듯이, 농담하듯이 얘기하느냐고? 예, 자기네들끼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들은 이런 사안을 당연시 여기고 아주 일상화되고 아동인권 침해되는 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자, 우리 엄마는 또 그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엄마한테 따로 특별히 한 얘기 있어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게 아이를 잘 키우지. 내 아이를 못 키워서 뺏기냐고. 아이를 왜 못 키워서 뺏기냐? 잘 키우지. 아이를 잘 키웠잖아요. 네. 잘 키우다가 살다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간에 잠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갖고 한 번 사건, 여러 번 신고된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 번이죠. 이 한 번 사건을 갖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제 분리되면 대한민국의 아이를 다 국가가 다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야 돼요. 강제 분리시켜야 돼요. 이런 반인권적인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동안 신고가 한동안 뜸해서 이런 사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국에서 이렇게 강제 분리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야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이를 강제로 분리해가는 게 아닙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헌장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세계인권선언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고 국가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뺏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어떻게 애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은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하은이를 찾아오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 일을 했었고, 두 번째는 편의점 일도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와이프랑 같이 어떤 일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다가 와이프가 배달 일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자전거를 대여해 배달 일도 해보고, 하은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분양 일도 했었고, 지금은 배달 일과 함께 부업으로 경호 일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하은이를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네.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없이 매일 저희한테 연락해서 교육 안 들으러 오냐 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며 저희의 정신을 흔들어 놓는 바람에 일자리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잘리고.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방해를 놓고 그랬군요. 일단 애 뺏길 때도 무직 상태는 아니고 일은 하고 있었죠? 네. 어떤 일을 그때도 그런 일 하고 있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주차 일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다른 일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하은이 이렇게 어린애기 때 이렇게 뺏긴 그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하은이 처음 집에 있었을 때고, 이쪽이 두 번째 집에 있었을 때 사진입니다. 우리는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렇죠?
자, 이 국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이를 국가가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자녀 안 뺏길 거란 보장이 있어요? 이 가정이 어린 부부예요. 부부가 나이가 21살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부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만히 보고 강제로 분리를 시켜갖고 이래놓고도 자기들이 계속 협박하고 처음에 협박될 거 이거 잘 설명해주면 이렇게 어린 부부가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공무원들 경찰들이 겁박이 날 줄 알고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주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핑계로 오히려 덫을 씌우고 완전히 뭐 덫에 걸리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덫을 설치하고 이런 야만스러운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무슨 이게 강력 범죄자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동인권을 핑계로 가정을 파괴시켜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고 국민 여러분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고 울산 중구청 공무원들 관련 중부서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전화를 해갖고 직장에서도 그런 전화 받고 경찰이 전화하면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길 거 아니에요. 진짜 중범죄자들은 다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 번 쫓겨나고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만나려고 싶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애 뺏겼는데 젖을 먹였어요? 분유를 먹였어요? 분유 먹이는 상태에 어쨌든 뺏기고 나서 아이를 만나려고 시설에 가 있을 건데 보통 어디로 시설에 가 있었어요? 영천에 있어. 영천의 어느 시설인가? 시설 이름이? 영천 희망원. 아, 영천 희망원. 네. 그래 희망원에 직접 찾아갔어요? 아니면 그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떻게? 직접 찾아갔어. 아 희망원에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네. 공무원들 그쪽에 울산 그 중구청 공무원들한테는 애 만나게 아버전 공무수탁 사인들한테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는 했죠. 근데 안 만나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답답해갖고 그걸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자 영천으로 찾아갔는데 그 많이 떨어져 있는 오지인가요? 어떤가요? 완전 시골이었어. 완전 시골에. 그래서 애기 하은이를 만나러 갔는데 네.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있어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못 보여준대요. 애기를. 그게 찾아간 게 언제쯤이에요? 분리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분리되고 나서 하루 다음 날에 자 분리되고 하루 만에 찾아갔는데 네. 그래요. 답답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찾아갔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저희 아이 봐줄 사람이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되게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 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영천에 갔어요. 네. 시설에 갔는데 진짜 나오는 선생님마다 다 붙잡으면서 울면서 제발 아이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보여준다고 돌아가라고 절대 못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부탁해다가 안 들어줘서 네. 얼마 정도 있다가 돌아왔나요? 밤 늦게까지 계속 밖에 운동장에서 서기다가 너무 추워서 집에 왔어요. 네, 참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런 경미한 사안으로 강제 분리돼서 너무나 아기를 뺏기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찾아갔는데 전혀 만날 수 없고 만나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행위자이기 때문에 안 만나게 해줄 거예요. 자, 그게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딸 하은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쪽에 어디다 또 부탁을 했을 건데 어떻게 그 다음에 했어요? 남편이랑 정장 다 입고
시청에 찾아갔어요. 네. 시청 가가지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청에서 중구청이 그랬는 거라 본인들도 도와줄 수가 없대요. 아, 거기는 이제 영천시청에서 영천시청에 가서 부탁한 거예요? 울산시청에 아, 울산시청에 울산시청으로 갔더니 울산 중구청에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네. 자, 영천시청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네. 처음엔 도와준다고 했다가 상황 알아보니까 못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대로 그냥 중하게 묶어 갔을 텐데. 자, 그러면 저 경찰이랑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막 조서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재판이 진행이 됐나요? 네, 진행은 됐어요. 아빠가 그러면 그 재판 과정 언제 재판이 있었어요? 2025년 12월 11일 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10일이니까 강제 분리된 거랑 그럼 3월 달에 강제 분리됐다고 그랬죠? 3월 20일경. 네. 그러면 12월 20일? 네. 그러면 약 9개월 후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네. 자, 그 어디 쪽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경산에서 아이가 강제 분리당한 거여서 대구 가정법원에서 맡고 있었는데, 저희가 울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구 가정법원에다가 울산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겨달라 이송 신청을 했고, 대구법원의 재판 하루 전날에 대구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법원에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는 걸로는 울산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입건했으니까 그 당일날 재판하러 안 오셔도 되고, 울산 가정법원에서 연락 오면 그때 울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한 번 가정법원에 다시 연락을 하니 이송은 됐지만 아직 판사님께서 재판 날짜를 안 정하셨다라고 전달을 받아서 좀 기다리고 있으니 12월 9일쯤에 가정법원에서 11일 날에 재판이 잡혔으니 꼭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받아 와이프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 날 재판 받은 거예요? 12월 11일 날 재판 받은 거예요? 12월 11일이요. 11일 목요일 날. 네. 그러면 그 재판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비공개 재판으로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부 1명, 중구청 2명으로 아버지는 직원 하나, 중구청 직원 하나. 그러면 그게 울산의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어디? 울산 공무원. 울산 공무원들 최초로 분리했을 때 네. 그분들이 와갖고 그쪽은 고소인의 입장이고 이제 변호사는 살 수가 없어. 국선 변호사는 선임 안 했나요? 하려고 했지만 조건이 안 되어 못했습니다. 어떻게 왜 조건이 안 되나요? 가정법원에서 온 서류를 봐보니 뭐 구속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발달장애인 뭐 아니면은 조금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섭외가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아주 심각하고 중한 죄를 저지르거나 심한 상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없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내용 보셨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국선 변호사도 선임하려고 했는데 그 선임 요건에 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처럼 이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산 다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에 저희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재판까지 받으러 간 상황까지 봤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